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요. 고의 충돌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의인들의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접촉사고를 낸 뒤에요. 고의로 앞차를 다시 쿵쿵 이렇게 들이받는 충돌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광주 폭행, 부산 폭행,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5월 29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의 미남 로터리라고 하는 이제 뭐 정상적인 차도예요. 승용차에 한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아빠, 엄마, 그리고 1살, 2살 아이. 그런데 지금 뒤에서 포토트럭, 하얀색 포토트럭이 와서 쿵 받아요. 애들은 울고요. 예. 접촉사고가 난 거죠. 운전자인 아빠가 내려서 그 차에 갔는데 뒤로 차를 뺐다가 또 받고 뒤로 뺐다가 또 받고, 지금 이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정말 이게 이 정도면은 목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러고 그 붙잡고 있는 아빠를 매달고 도주를 하죠. 경찰이 왔는데도 맞습니다. 네. 소리만 들어봐도 이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어린아이들 정말 심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진짜 어린아이들이라서 충격이 정말 오래 남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아마 지금 1살, 2살 아이들이 카시트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앞좌석 조수석 쪽에 이제 아내가 지금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단발마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동안 비명이 들렸던 것이고, 충돌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서 이 아내가 계속 거의 뭐 울음이 섞인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가 이런 엄마가 이렇게 불안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이들도 덩달아서 불안해서 이제 계속 울음이 섞인 이런 목소리가 보이는데, 다행히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에 모두 다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심리학 전문가라든가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사실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피의자인 트럭 운전자는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왔는데도 그대로 도주하고 결국 2차 사고까지 낸 다음에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5세 남성이에요. 트럭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잡혀서 한 이야기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 그렇죠. 지금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었습니다. 만취라면서요? 만취입니다. 그러니까 0.1만 넘으면 취소인데 최근에 0.19가 한 번 나와서 소주 4병, 5병을 먹고 저렇게 운전을 하다니 그랬는데, 0.2면 최근에 수치 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지금 도주했죠. 뺑소니죠. 거기다 이제 차량 사고 냈고, 거기다가 사람 매달고 위험한 행동을 한 데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검문을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공무집행 방해까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죄가 될 것 같고요. 운전자 입장에서 다행인 게 뭐냐면, 두 아이가 뒷좌석에서 시트에 있어서 그나마 몸에 물리적 충격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엄마나 할머니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안고 있으면 앞으로 퉁퉁 의자 쪽으로 부딪히죠.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이 두 아이가 카시트가 없었다면 상당히 다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나마 안전장치를 했던 것에 덕을 본 것은 오히려 이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경찰이 왔는데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만약 미국 같았으면은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은 사실 총기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과해서 좀 탈인데,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들도 있고 피해자 차에 매달고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특별한 대응을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도 차를 빼려고 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못 뺐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땐 제가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사고에 대한 불안함,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트럭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트럭 운전자 그러면은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상태에서 2차, 3차 사고를 냅니다. 이 2차, 3차 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아예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서 지금 뭐 남편이 차량에서 운전석 옆에서 계속 차 문을 두드리면서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고 또 심지어는 경찰이 와서 지금 긴급하게 경찰이 뛰어오는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한번 이렇게 충격을 한 다음에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고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차량을 사용해서 특수 이 상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지금 확실하게 이제 매달렸는지 안 매달렸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이제 멈춰보라라는 이런 지시에 불응해서 경찰관을 만약 매달고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네. 가장으로서 뭐 부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으로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앞으로 저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장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구속으로 즉시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 실제로 아까 상해 얘기를 하셨지만 이 남편과 아내는 전치 3주의 이 진단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그리고 아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인데 저는 저 네 식구가 아까 가장의 무력감 말씀하셨지만 그 심리적 고통을 저때 생각해 보면 그렇죠. 트럭이 밀고 오는데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저 내 가족이 앞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롯데타워 이 외벽을 무단으로 등반한 암벽가죠. 프랑스 사람 알랭 로베르 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꾸준히 하시는 양반 같아요? 꾸준히 전 세계에서 눈에 띄게 높은 건물들만요. 97년부터 이 도시의 암벽 등반가, 어반 클라이머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전 세계의 주요한 빌딩을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남북 관계 때문에 좀 이제 한반도가 이슈가 되니까 내가 서울에서 뭔가 이벤트를 해보자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일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행들이 뭐 이 사진을 좀 찍겠다라고 경비를 따돌리는 사이에 아침 7시 55분부터 그냥 느닷없이 이 롯데타워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희 방송하는 시간에 올랐네요. 지금 이 시간에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그리고 한 이 3시간 정도 후에 5분의 3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0% 정도는 등반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출동한 경찰이 설득하고 말리고 혹여라도 이제 이 무슨 불미스러운 사태가 날까 밑에 에어매트 깔고 정말 소동이 크게 일어났고 결국은 설득에 응하여서 그 유리 닦는 곤돌라가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정말 보여드리지만 밧줄도 없이 정말 안전장비 일체 없이 오르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암벽 등반 복장에 손에 송진가루를 묻히거든요. 땀이 나서 이제 미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김자인 선수가 저 빌딩을 올랐고요. 그렇죠. 꼭대기까지 가는데 성공했는데 그때는 생중계까지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는 되는데 저 알랭 로베르 씨는 왜 허락을 안 해주지? 안전띠가 있었죠. 안전띠를 안 합니다. 저 암벽 등반가 중에 도시 등반가들이 가장 이제 스릴을 느끼는 게 생명줄을 하지 않고 올라가니까 허가 신청을 해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올라가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뿐 아니고 이 전 세계에서 종종 체포되고 구속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로베르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뭐 그럴듯한 얘기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Yeah, that I can really appreciate everybody is really gentle and it's kind of amazing because sometimes people they not sure, but South Korea is an amazing country. And now, as far as I've understood, I am under arrest, so show must go on.
그동안 이 로베르시 프랑스의 뭐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데 이 우리 롯데월드타워 말고도 그동안 이렇게 등반했던 위험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150여 개의 건물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명한 건물들 몇 가지만 이야기하더라도 타이베이 101, 그다음에 홍콩의 청콩센터, 그리고 뭐 청콩센터 같은 경우에 283m나 되고요. 타이베이 101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8m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올랐던 롯데타워의 75층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 것이고요. 이 지금 2007년도부터 알랭 로베르시가 이렇게 일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를 때마다 뭐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 도시에 있는 큰 빌딩을 정복하겠다,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롯데타워로 오는 것처럼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뭐 남북 관계가 뭐 개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국면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롯데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부분, 업무 방해하는 측면이 또 있고 자칫 저렇게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름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아까 빠뜨린 건물이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828m예요. 여기도 6시간 만에 등반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현대판 돈키호테예요. 저 사람의 이 어록을 보면 명언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내가 미쳤다고? 꿈에 도전하지 않는 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까 끝에 보시면 Show must go on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이게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 락밴드 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풍류를 즐기는 사람인 건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어머니가 저 모습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겁이 없고 우리가 저런 분들 보고 간이 크다고 하는데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